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돈을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누구보다 그 흐름을 빠르게 올라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하겠으니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많이 노력하겠으니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나라의 앞날을 생각을 해보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출산율, 인구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지금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가 되었고 지금 인터넷에 본인이 나온 초등학교를 한번 검색을 해본다면 내가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 초등학교 수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네? 이 정도로 심각했어? 직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어쩌면 지금도 인구 구조가 무너지고 붕괴까지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젊은 층의 인구수가 많이 필요하며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며 이 또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인구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은 무조건 단점만 생기고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수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할 것이라 라는 것도 알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회들도 많이 창출이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에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지금 같은 인구 구조가 계속 형성이 된다면, 이렇게 인구 구조가 급변을 하게 된다면, 만약 붕괴라는 것이 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말이죠. 일단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급격하게 젊은 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젊은 층의 노동시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노동시장에 젊은 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생필품 같은 것을 생산을 할 때 100명이 100개의 생필품을 생산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100명에서 50명, 20명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또 생산자가 줄어드니 생산을 할 수 있는 수도 줄어들게 되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저성장을 뜻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을 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 1947년에서 1949년 단카이 세대라는 즉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이 시기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빠르게 보면 55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 일본이 약 10년은 빠르게 베이비붐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아시나요? 노동시장이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간다는 것이고 10년 주기 정도 앞서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일본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지금의 젊은 층들의 어떤 변화와 횡보를 보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일본도 처음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수도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수도로 많이 몰리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죠. 즉 젊은 층들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돈이 전부가 아닌 적당한 돈으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살고 그러한 것에 지치기도 되기도 한 것이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부질없다고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여기에 경쟁이 발생을 하고 충돌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경쟁력이 줄어들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의료가 발전을 하면서 수명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니 평생 직장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년만 일하고 정년퇴직 이후 그냥 놀 수도 없는 경제적 상황이 일어나 버리니 평생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젊은 층에서 많은 직업적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고민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갔다고 안전하게 평생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생각의 변화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본인의 뜻에 맞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수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며 수출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수출 기업의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품은 우리나라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 소비층은 당연히 20대, 30대를 겨냥을 하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줄어들어 젊은 층이 줄어들지 몰라도 아직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고 인구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계속 인구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도가 세계 1위 인구수를 찍기도 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인구수, 특히 젊은 층의 인구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는 사업 아이템을 맞출 필요가 있으니 겨냥을 할 필요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고령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겨냥을 하면서 성장성을 키워나가고 일어길 필요가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러한 산업 구조가 되도록 유지할 필요도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이 가능한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고, 내수를 하면서 운영되는 기업보다는 세계를 타겟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성장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인구수에 있어서 내수를 하는 기업도 차별적으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바로 유아용품 같은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고령화들의 숫자는 당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시장의 타겟은 20대, 30대, 40대 이러한 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70대에 맞추는 기업들이 더욱 차별화되면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내수시장도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버리면 20대, 30대, 40대의 타겟층을 하는 기업들이 전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게 되는 곳만 잘 나가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또 나타나게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도 수출, 내수 이러한 것들을 딱딱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내수에서도 또 차별화를 시킬 필요가 있기에 여기에 어디가 레드오션인지 어디가 블루오션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레드오션 속에서도 어떤 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수에 있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혹은 아직 우리나라에게도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층은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타겟으로 정하여 맞추어져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50대, 60대가 소비를 개척하기도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비를 할 필요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로봇 이러한 산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산업 분야도 당연히 성장을 할 것이고, 타겟은 당연히 20대, 30대를 주도하는 산업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맞춤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과 당연히 노동시장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이 될 것은 당연할 것이며, 여기에는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간섭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발전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기 힘든 귀찮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노동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 먼저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4인 가정이 대표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많아도 3인 가정, 적으면 2인 가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1인당 아이에 투자하는 비용은 늘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시장에서도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더 비싼 것을 사주게 되며 프리미엄 브랜드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보편적인 시장들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프리미엄, 고급화가 되는 시장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자녀가 안 낳은 가정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이 있어서 자녀가 없다면 무엇을 가장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을까요?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제약이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은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가장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여행 분야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성장폭이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또 지방의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 지방에서 카페를 차리거나 치킨집을 차리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출나게 마케팅을 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지금 경기가 나빠서 안 팔리는 건가? 라고 느꼈다면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더 안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 경제는 앞으로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은 어쩔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